오늘은 잡으러 944번째 이야기 온장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잡으러 8권 5번째 이야기예요. 온장군, 속사 온장군, 도가위지 천봉신, 성류위지 야차신, 위령 파험. 세속에서 온장군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도가에서는 이 온장군을 천봉신이라고 불러요. 천봉신이라는 건 북두 구진, 북두 칠성 아니라 북두 구진 중에 첫 번째 인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미성이라고 할 때 그 자미대제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할 때 주나라 때, 기원전이죠. 이때 옛날에 태어난 장군을 신의 우두머리로 봉하고 나중에 천봉원수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천봉원수는 익숙하시죠.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가 죄를 지은 천봉원수가 유배당한 모습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천봉이 이 천봉입니다. 그리고 성류, 불가에서는 이 온장군을 야차신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야차로 읽어야 되죠. 불교 용어니까 야크샤의 음역을 한 약차로 쓰고 야차로 읽어줍니다. 자, 이 야차신이라고 부르는 신이에요. 위엄과 영험함이 상당히 영험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영험한 신이시라고 합니다. 병술초추, 산음안창리, 누상보, 유산서숨검, 가귀, 우출방우, 여도, 우리버, 홀견, 기, 고형, 경보지, 랍지, 로우, 밀촉, 왈. 여기까지 봅시다. 병술령 가을입니다. 이거는 저기 상해구적에서는 건룡 31년이라고 봤어요. 건룡 31년이면 1766년입니다. 1706년은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원매가 태어난 게 1716년이라서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잡으러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오래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매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라면 속잡으러가 아니라 그냥 잡으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1766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병술년에 가을 초에 산음 안창리 출신인 누상보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누씨의 이름이 상보인 이 사람이 산서순검으로 관직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가 휴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누상보가 우연히 외출을 했는데 친구를 방문을 하러 외출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하고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 누상보의 죽은 형인 경보, 보는 돌림자일 거고 상보경보네요. 형은 누경보겠죠. 이 죽은 형인 누경보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랑 길에서 서서 얘기를 하는데 죽은 형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형이 누상보를 붙잡아서 길 가장자리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몰래 당부를 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아가수 종사사 발의. 자, 우리 집안에 종사입니다. 그 조상신을 섬기는 사당이겠죠? 조상신을 섬기는 사당인 종사를 수리했다. 근데 뒤에 문맥을 보면 재건했다, 증축했다에 가까워요. 우리 종사를 세운 일이 발각이 됐습니다. 몰래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곱게 넘어간 일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발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시자지 조선, 귀유, 성주자, 심강, 초공, 토지, 성황, 각신, 아이, 위소설의.
이 집안이 종사를 수리를 했든 뭐 새로 지었든 하느라고 땅을 샀어요. 다른 집안에서. 이 땅을 판 사람의 조상이 당연히 있겠죠. 그 귀신 중에 성이 주씨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상해고적은 이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주씨라고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문장 구조상 땅을 판매한 사람의 조상 귀신에 성이 유씨인 사람이, 아니 성이 주씨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신하고 성왕신한테, 이 각각의 신들한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처음에 했던 건에 대해서는 형 누경보가 이미 죽었잖아요. 이 귀신인 누경보가 이미 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그 누명을 벗겨냈어요. 그래서 여긴 문제가 이제 없게 풀렸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금 온장군 봉상제명 왕 사포 변해겁이란 친례해상 주 고마 투사 장군 이준 견 부사신 지종사 회동 성황 토지신 감지 신공 하였습니다. 형님이 말이 참 기시네요. 근데 이번에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온장군이라는 신이 상제의 명을 받들어서, 사포는 지명입니다. 사포라는 곳에 가서 해겁이요, 바다의 사건, 이 한 안을 판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소 이 바닷가까지 온 거예요. 사포가 바닷가에 있는 지명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다에서 뭔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판별을 하고 문제없이 처리를 하려고 이 온장군이 상제의 명을 받들어서 바닷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주씨가 한번 소송했다 패소했는데 굴하지 않고 이심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두드리면서 솥장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실 텐데, 그 높으신 분들 행차하는데 억울합니다 하고 뛰어가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게 말을 두드려서 솥장을 던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온장군이 이미 이 안건을 심의를 해보겠다까지는 인준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사신, 뭐 정사가 아니라 부사니까 당연히 온장군의 아래쪽에 따라온 일행이겠죠. 그 부하신을 파견을 해서 종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성황신, 토지신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이 땅을 감찰을 하고 이전에 호소했던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님이 오신 이유는 여기부터 나옵니다. 수사 본아 형제 동사 사묘사 즉 이실장지 이당이여 질신. 자, 그래서 이 종사를 짓는 일은 원래 우리 형제가 그 일을 관리를 했습니다. 죽은 형이랑 여기 지금 살아있는 상보랑 둘이서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 중에도 특히 사묘, 무덤을 옮기는 일은 네가 실제로 다 이걸 관장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맡아서 일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부사신이 와서 이 땅을 직접 감찰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건 진술들을 심의를 하는데 너도 마땅히 이 심의를 하는 곳에 같이 와서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속귀 목욕 갱의 택 일실화 청전문 촉가인 무화 우개 곡성 곡즉 혼산 불가 복귀야. 복귀인지 복귀인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너는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완곡한 명령이죠. 빨리 돌아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방 하나를 골라서 거기 들어가서 누워라. 그리고 전문을 듣는 거예요. 전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법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감찰기관 이런 곳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관계자들을 모아서 법정에 와서 니네 이제 신문을 받아라. 아니면 진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소환장이 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인, 집안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떠들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라. 특히 곡성, 우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 소리를 내서 통곡을 하면 곧 영혼이 흩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려면 부귀라고 읽어야 될 거고 그냥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면 복귀일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큰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복귀로 읽으면 어떤가 싶네요. 영혼이 흩어져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차사 이무공 량성황 토지 역당 조호 필불긍 번안냐. 이번 사건은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그다음 진실로 믿다 뭐 이런 뜻인데요. 성황신과 토지신 역시 마땅히 이 상황을 잘 돌보고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안건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뒤집는다 그랬죠. 앞에서 초심에서 동생 끌어들이지 않고 형이 이 성황신이랑 토지신한테 상황 설명을 해가지고 그 누명을 벗었다고 했잖아요. 무당공사 남의 집 토지를 갈취한 게 아니다 라고 이미 해명을 해놨다고 했고 그걸 토지신 성황신이 이미 승인을 해줬으니까 자기들이 한 안건을 다시 뒤엎어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차사 이무공입니다. 이 일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거든요. 근데 이게 상해구적 번역본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이 일을 너의 어머니가 매우 두려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건 확실히 오역이에요. 근데 왜 오역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무공에서 없을 무자가 원래 뭐뭐 하지 마라 영어로 don't에 해당하는 부정명령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저 무자가 옛날 판본을 보면 이 무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 무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쪽에는 이 무자로 쓰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오역이 되는데 저 글자하고 어미 모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사이가 한 줄로 쭉 내려오느냐 아니면 점 두 개로 바뀌느냐. 그래서 이거는 말 모자고 이건 어미 모자인데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거 목판 인쇄할 때 조금만 잘못 찍으면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해구적에서 참고를 한 판본은 이 무자가 이 무자로 적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건 사실 속잡으로는 구텐베르크로 먼저 보기 시작했고 요즘은 주로 그 중국에서 전산화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목판본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자를 전 항상 이 무자, 없을 무자로 보고 있는데 상해구적이 참고를 하던 시절에는 말무자로 적혀있는 판본을 보았고 그래서 어미모로 잘못 읽은 게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저 이거 번역하신 분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면 너희 어머니가 두려워한다라고 오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본을 조심해서 참고를 하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끊어야겠네요. 자, 끊어보겠습니다.